보도부 칼럼. 저출산 고령화, 저희 사회의 고질병으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학우분들께서도 수십 번도 더 넘게 들은 이야기일 것입니다. 최근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내년부터 여성 인구가 남성 인구를 추월한다고 합니다. 최근 20대, 10대 후반 세대까지 남아선호 사상으로 인하여 남자의 수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현상이 벌어진 것은 여성들의 기대 수명의 증가 때문입니다. 네, 내년에 여성 인구가 남성 인구를 추월합니다. 바야흐로 여초시대, 인구 구조의 대변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원인은 여성의 기대 수명이 점점 더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부터 우리나라는 여성 인구가 남성을 앞지를 것으로 보입니다. 통계청은 내년 여성 인구를 2,531만 명, 남성 인구는 2,530만 명으로 예측했습니다. 여성이 10,000명가량 많은 겁니다. 남성적인 문화에서부터 여성적인 문화로 옮겨오면서 여성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다. 남녀 인구가 역전된 건 지난 1960년 정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한 후 처음입니다. 지난해 기준 출생 성비는 105.3으로 여전히 딸보단 아들이 많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성 인구가 더 많아지는 건 고령화 때문. 낮은 출산율로 고령 인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기대 수명이 남성보다 긴 여성의 비율이 높아지는 겁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계속 늘어나 2017년엔 700만 명을 넘어서면서 14세 미만의 유소년 인구를 추월하게 됩니다. 고령 인구는 2020년엔 800만 명, 2023년엔 900만 명, 그리고 2025년엔 1,000만 명을 돌파합니다. 2026년 우리나라는 인구 5명 중 1명은 고령 인구가 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상은입니다. 이 같은 여성 인구의 남성 인구의 추월 현상은 대한민국이 늙어가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는 국가 경제와 미래의 일종의 재앙과 같은 것입니다. 이는 노동력의 감소를 불러오면서도 동시에 경제 성장률을 크게 하락시킵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새로운 젊은 세대의 감소는 큰 폭의 세입의 저하를 불러오고 동시에 노인 인구의 증가는 세출을 증가시킵니다. 따라서 점점 더 국가 경제가 좋아지지 않는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렇게 인구 구조를 바꿀 정도가 된 저출산 고령화는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부양 인구는 급증하지만 일할 사람은 줄어들기 때문인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박진영 기자입니다. 채용 박람회에 몰려든 구직자들, 대형 강의실을 가득 채운 고시생들, 체감 실업률이 10%를 넘을 정도로 일하겠다는 젊은 층은 넘쳐나고 있습니다.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들 주요 봐도 엄청 많은 걸 볼 때 한 2-3명밖에는 안 됐던 것 같아요. 바로 취업하는 사람. 하지만 앞으로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15세에서 64세까지의 생산 가능 인구가 2년 뒤 전체 인구의 72.9%를 정점으로 점차 하향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2060년에는 49.7%까지 떨어져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절반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일할 사람은 줄고 부양할 사람은 늘면서 경제에도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2020년까지 평균 3.8%를 기록하던 실질 성장률은 2040년에는 1.7%로 내려선 뒤 2060년에는 0%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 같은 급격한 추락을 막기 위해선 여성의 출산율과 경제활동 참가율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시간 선택제 일자리나 보육시설 확대와 같은 대책들이 마련돼야 하겠습니다. 고령층의 근로기회를 늘리고 외국인 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저출산 고령화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생산 가능 인구는 2020년에 최대를 찍고 2060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2060년에
생산 가능 인구의 비율은 무려 49.7%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60년에 예상 경제 성장률은 고작 0.8%입니다. 현재 3-4%의 성장률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은 숫자인 것입니다. 부양해야 할 사람들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돈 버는 사람들은 계속 줄어듭니다. 이는 국가 재정의 악화를 불러오고 정부의 복지 예산을 갉아먹을 것입니다. 너무 많은 노인층의 비율은 국가의 부담을 일으키고 결국에는 현재 국가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해답은 그러한 사례가 오기 전에 미리 총체적인 대비를 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복지 개혁이 필요합니다. 먼저 사회 내부의 노동 양극화 현상을 극복해야 합니다. 현재 경제활동 인구에게 출산을 유도하는 제도를 만들고 장려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내수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노동정책과 더불어서 교육과 보육제도의 많은 개선이 또한 필요해 보입니다. 경쟁을 부추기는 교육제도를 개혁해야 합니다. 너무 과도한 교육률이 아이를 키우는 경제 인구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개방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문화 차이로 인하여 사회적 비용만 증가시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저출산 고령화, 이 문제의 영향은 이제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이 없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단언컨대 어두컴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도부 칼럼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김윤석 기자였습니다.